근데 자, 지금부터 너무나 상식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살짝만 바꾼 거예요. 살짝. 근데 그 살짝 바꾼 아무것도 아닌 그게 우리 생각을 다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한테 3 더하기 4가 뭐야? 7 그랬어요. 4 더하기 3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일본의 쇼핑몰 만든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한테 한국의 쇼핑몰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러면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뭐 약간은 어렵겠지. 근데 그것도 뭐 물어보고 하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쇼핑몰 여는 거예요. 일본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보 어떻게 해?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 어떻게 해야 하면 다 알잖아요. 네이버에 홍보하고 배너 걸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일본에 홍보 어떻게 해요? 구글에 홍보하면 되고 야후에 홍보하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만 차이가 나요. 한국 쇼핑몰은 한글로 만들었다는 거고 일본 쇼핑몰은 일본어로 만들었다는 거 말고는 차이 나는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큰 장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장애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훌륭히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렵긴 해요. 그게 장애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 같지만 일본어를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어미 변화가 심하면 못 읽어요. 그다음에 단어를 많이 알지를 못해요. 다만 쇼핑몰에서 쓰는 단어는 워낙 단순하잖아요. 거기는 어미 변화가 없잖아요. 뭐 하여간 제 일본어 수준은 일본어 유치원생 이하 갓 배운 이 정도 수준이고 언어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일본어 원어민자를 바로 옆에 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워낙 제도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못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이든 러시아든 쇼핑몰 운영하는 원리는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 있어야 된다거나 결제 수단을 붙여야 된다는 거나 배송이나 이런 거는 티쿤이 다 도와줘요. 여러분이 신경 쓸 거도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어민을 한 명 채용해서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면 되고 원어민을 한 명 채용해서 베트남의 쇼핑몰을 만들면 되는 거고 원어민을 한 명 채용해서 러시아의 쇼핑몰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티쿤을 이용해서 15개 회사가 쇼핑몰이 연간 4억 원 이상, 4억 원어치 이상을 팔았어요. 그분들 중에서 CEO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일본인을 채용해서 옆에 두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해외에 물건을 팔 때 실수하는 거가 이거예요. 해외에 물건을 파는 방법은 이 3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직구예요. 역직구 방식은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해외 사람들더러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 반품도 한국으로 해야 돼요. 결제도 한국식 결제만 해야 되는 거죠. 뭐 하여간 말이 안 되는 거죠. 코스트코가 잘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마트 쓰는 것처럼 편리하게 한국화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저히 그 나라 쇼핑몰하고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역직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일 사이트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100명이나 되겠냐고요. 독일 사람이 뭐 하려고 우리나라 사이트 와서 사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온라인 쇼핑 한다면 그나마 11번가 이런 데는 갈 수 있겠죠.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어딜까요? 신라면세점이에요. G마켓 가서 누가 사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직구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쇼핑몰 입점인데요.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건데 뭐 소문은 있어요. 근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거기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그 사람 만나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이 가장 효율도 높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마존에 들어가서 팔 수 있으면 그걸 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 알고 싶어요. 근데 전 몇 명은 만났거든요. 근데 다 하다가 집어치우고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을 선호해요. 왜냐? 아마존은 진짜 극단적으로는 평가 나쁘고 그러면 통보도 안 하고 폐쇄해버려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 이 아마존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사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 다음에 고객 DB 주지도 않아요. 아마존은. 근데 그게 뭐야? 장사는 단골을 데리고 하는 건데 단골 고객을 만나는 통로 자체를 차단하는 장사를 뭐하러 하냐고요. 아마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전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이 유일하게 내 기반을 허물지 않으면서도 계속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몰이 몰이지만 사실은 다 독립된 몰이에요. 그죠? 에드파파백 독립된 몰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직포백도 에드베스트.jp 물론 티쿤이 걸려 있긴 해요. 여기도 티쿤이 있긴 해요. 근데 티쿤 없다고 해도 이거는 자기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광고 어떻게 해요? 또 얘기하잖아요. 구글에 광고하면 되고요. 배너 광고하면 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네. 네, 질문하세요. 지금 이제 티쿤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책 자금의 이제 주요 세 개 취지가 외화 획득하고 고용 창출, 그다음 수입 대체 효과를 바라고 정책 자금을 설정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티쿤이 플랫폼화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물론 이제 GMB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다른 수출 지원 자금들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온라인 수출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거나 혹은 온라인 수출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정부 자금을 쓸 수 있느냐 문제죠. 예. 그런 근데 기대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거는 없어요. 그 자금은 없고요. 또 하나는 기껏 줘봤자 언발의 오줌 누기거든요. 많이 줘봤자 1,500만 원 줘요. 근데 그거 있으나 마나예요. 그거 따내려고 고생하는 시간에 그냥 사업하면 되고요. 뭐 수출 실적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정부 자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별도로 논의하셔야 돼요. 예. 팔았을 때
매출이 났을 때 그 자금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돼요? 뭐 일단 고객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정도 되죠. 그 정산. 매월 마감해서 10일. 영업일 기준 이걸 5일 내에. 그러니까 그달 해외 고객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은 거를 그달 말에 정산해서 5일 이내에 그 일본의 경우는 엔화로 드려요. 엔화로. 그럼 현지 법인을 세운다 했는데 현지 법인에서 그건 우리 법인이 현지 법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에서 저는 예. 그러니까 일본 일은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경우는 물건을 일본 손님이 주문을 하면 여기서 알잖아요. 그 주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티쿤을 이용해서 이런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물건을 누가 사면은 등록된 전화번호로 문자가 가요. 띵동하고 지금 누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하고 가요. 관리자 페이지 봐도 되고 그거 보고 포장하는 거죠. 포장해서 1층에 도달시키면 1층에 도달된 물건을 오늘 3시까지 도달된 거는 내일 다 배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물건 수금하고 이런 프로세스는 다 여기서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만 운영만 하면 돼요. 수수료가 완전 징수되고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수수료는 비싸지 않죠. 왜냐하면 뭐 티쿤이 받는 수수료라는 게 뭐 10만 엔 미만 물건일 경우에는 8%, 200만 원, 7%, 6%, 5%, 4%, 3% 이 정도만 달라 그러는 거니까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한 주문 건당 이렇게 발생하고 그 물건이 50만 엔 이상이면 3%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그다음에 이 수수료 총액이 50만 엔 넘으면 넘은 거에 대해서는 3%만 청구를 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담은 전혀 없으세요. 아까 항공기 제품으로 간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부피 사이즈 중량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까? 그 부피가 큰 물건, 예를 들면 푸치푸치라고 부르는 뽁뽁이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배로 가면 돼요. 3일이면 다 도착합니다. 그래서 배로 가는 것도 우리가 선편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이 있어요. 부피에 비해서. 예를 들면 철로 된 물건이라든가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우스워 보이지만 이 정도 묶으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이런 거는 배로 보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공기간판 파는 거 있잖아요. 공기간판은 밑통이 되게 크잖아요. 이런 거는 그때그때 보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미리 일본 우리 창고에 갖다 놓고 이 벌룬만 인쇄해서 보내는 방식을 택하면 돼요. 그래서 창고도 제공합니다. 저희들이. 이건 그 수비세라고 그러나? 8%. 예. 그거는 이제 공자고 수수료 계산하고 받는 거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8% 받은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8% 받아서 우리가 다시 일본에 내는 거니까 다 그런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외에 나머지 비용은 실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실비, 운송비며 이런 것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제하고 배송, 그다음에 링크 메일이 되는 거 사이트니까. 그러니까 티쿤 재팬을 통해서 교차 구매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사이트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이트 가더라도 티쿤이 있으니까 티쿤으로 가서 다른 사이트들 가고 그래요. 고객들은 이렇게 해서 교차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뭐냐? 티쿤이 하는 일은 쇼핑몰을 제공해 드립니다. 쇼핑몰. 그 다음에 해외 배송 우리가 해드려요. 이 1층까지만 도착시키면 우리가 해외 고객에게 보내드리고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드리고 오사카에서 반품받고 창고도 지원해드려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사카하고 동경에 우리 회사가 있으니까 큰 거래가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만나주는 거죠. 혹은 큰 크레임이 났을 때 지금 우리 일본 회사 이름으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큰 크레임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크레임 처리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일본에 광고를 하는 것,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지금까지 우리 경험을 전수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는 스스로 하지만 이런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도소매 일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좋다. 단품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의약품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우리 경험을 전수를 해주는 게 가장 큰 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 경험을 전수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면 기반 잡는데 거의 1, 2년 다 걸릴 거를 어쨌든 기반 잡는데 6개월로 단축시켜 드리는 거죠.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 꾸미기, 상품 등록, 광고, 고객 응대 이건 직접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배송, 결제 수단 이런 거는 일본에 법인이 없으면 못 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만 우리가 도와드리는 이 역할 분담을 합니다. 예, 질문. 사가와 배송사는 사가와 택배 이용해요. 일본에 갈 때는 사가와 택배사에서 1층까지 와서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다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그 시스템을. 여기서 가지고 가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동경의 하네다에 내려서 통관 처리 사가와에서 해서 배포하는 거죠. 지금 일본만 거의 선정을 하실 때 중국이나 베트남 주요 국가들은 다 이렇게 빌드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해놓진 않았어요. 누구라도 하려고만 딱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나가요. 근데 내년 상반기 중에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그 정도는 열려요. 우리 스스로 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그 현지에 다 있어요. 협영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된다는 얘기. 지금도 하면 됩니다. 중국은 우리 법인이 있어요. 아예 하려고 딱 진짜 할 거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예. 해외법, 다른 해외법인도 앞에 국군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경험 전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이제 급할 때는 우리 사무실 오셔서 교육받고, 아니면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계속 그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문도 하고 미팅해도 되고. 지금 해외 직판을 티쿤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어렵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어가 약간 장애가 되지만 한국의 쇼핑몰 여는 거나 해외 쇼핑몰 여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 진짜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렵게 느껴져서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티쿤이 있잖아요. 티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티쿤이 웬만한 건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큰 주의사항은 일단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해외에 팔던 국내에 팔던 장사의 원리는 다 똑같잖아요. 하나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쓰지도 않는 물건을 못 팔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못 파냐. 제가 봤을 때 식료품 진짜 못 팝니다. 아니 뭐 된장을 일본 사람이 먹어야 팔지. 종류가 다른데 고추장 일본 사람이 먹냐고요. 이탈리아 사람이 고추장 먹겠어요.
이런 거는 팔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건 정말.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화장품 얘기하잖아요. 근데 화장품 수출 협회에 등록된 회사만 14,000개거든요. 화장품 까놓고 해서 화장품에 품질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없어요. 근데 14,000개 회사가 덤벼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못 팔아요. 화장품은. 근데 그걸 일본에 어떻게 파냐고요. 화장품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의 화장품을 파는 거는요. 가시 오가피주로 만든 건강음료 파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이건 브랜드 싸움이란 말이에요.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시 오가피로 만든 건강주가 몸에 나빠서 못 팔겠어요? 뭔가 치료가 되겠죠. 그걸 먹으면 뭐 탈모도 예방이 되겠죠. 근데 탈모 예방되는 상품이 얼마나 많냐고요. 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파는 상품입니다. 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화장품은 수요가 많지만 판매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팔기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수요가 확실하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쟁력. 예를 들어서 명함 이런 거는 브랜드를 안 따지잖아요. 싸고 좋으면 사는 거예요. 스티커? 싸고 좋으면 사는 거였거든요. 그런 게 지금은 훨씬 더 팔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물 발생기 우리도 안 쓰는데 누가 사겠냐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게. 그다음에 없어도 아쉽지 않은 거. 이런 거는 팔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아. 이런 거. 그러니까 명함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싸고 좋으면 팔리는 거죠. 근데 주방용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팔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수요가 있을 것. 이게 무조건 전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게 전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그래도 좀 아셔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회사에 우리 티콘을 이용해서 성공 못하는 경우가 의류 성공 거의 못해요. 너무 이제 상품 구색도 맞지도 않고 경쟁력도 없으니까 못 파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걸 갖고 오면은 뭐 누가 팔 수 있겠어요? 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수요도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은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에서 하든 일본에서 하든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들어가는 자금보다 일본에서 들어가는 자금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또 신문에서도 오해를 심어준 게 뭐냐면 쇼핑몰은 혼자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서 해도 되는 장사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명함 팔아볼 때 시작하자마자 5명으로 출발해야 돼요. 5명으로 출발해서 1명은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다음에 그때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부사장 이 친구가 그나마 무슨 이상한 잡지에 있어서 인쇄를 조금 알았어요. 이 친구 역할은 포장과 발송이에요. 부사장 포장과 발송.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이너. 주문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일본 원어민자. 전화 받아주는 사람. 편집 디자이너가 2명이었다. 그래 5명이 출발한 거예요. 그때 1명으로는 어차피 못해. 5명이 했어. 근데 5명 하는데 주문이 늘어나잖아요. 주문 늘어나면 고객 전화가 무조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객이 우리 마음처럼 전화를 빨리 끊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기선 2,300엔인데 여기서 사면 980엔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하는 거야. 접수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는 이 사람들은 돈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은 기획사예요.
기획사는 한 번만 가르쳐주면 계속해요. 근데 기획사의 비중은 초기에 30%를 안 넘어요. 전부 개인이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주문 끝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에 붙잡고 있어요. 포장은 누가 하고 검수는 누가 하냐고요. 갖다 줘야 되는데 혼자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그래서 지금도 뻔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쇼핑몰 운영하는데 뭐 3명이 해요. 그럼 그 사람 잠 못 자는 거야.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포장하고 전화 받고 막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5명으로 출발했다고 쳐봐요. 그럼 사장 굶고 굶어. 근데 어쨌든 400만 원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운영비. 그럼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시작할 때부터 매출이 나오냐고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을 쌓아서 매출이 나고 흑자 날 때까지 2년 안에 끝나면 안 돼요. 왜냐? 2년 안에 흑자 나는 장사가 세상에 있으면 되겠냐고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니까요. 그럼 미쳤다고 고시 공부하겠어요? 2년에 흑자 나버리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좀 미친놈처럼 1년 만에 흑자 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TV에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복권 맞는 사람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권에 1등 당첨될 걸 예상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 날아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2년 안에 흑자 안 난다. 국내에서는 더 안 나고 해외에도 2년 안에 흑자 안 나요. 2년 안에 흑자 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이게 제가 이 맞은편에 진양상가 있었어요. 진양상가는 진짜 그 1974년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197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다 복잡해요. 전기세를 아무도 안 내는 거예요. 전기 끊어져. 뭐 돈 없으니까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근데 인간이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일로 휙 나오니까 3억 원 다 깨먹어. 그다음에 뭐 좀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럼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재작년에는 해킹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국 기업이 일본 NHK 방송에 나온 거예요. 해킹 당했다고. 3억 원. 다 깨먹는 거죠. 그래서 80명 되고 100명 되고 하면서 계속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반 잡는데도 2년 반 정도 걸리지만 그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적어도 2억에서 3억 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기반 잡고 흑자 나는 데까지 2, 3억 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요? 없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 돈 대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대. 누가 대주겠냐고요. 티쿤처럼 이렇게 뭐 1,000만 불 수출에 하면 1,000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돈 없다니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으셔서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2억 원 내고 1년 안에 흑자 나는 장사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다 해버리지. 근데 그런 일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투자 비용이 한 나라당 어떤 얘기인가요? 그 한 나라당. 한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흑자를 내잖아요. 흑자 나지도 않아요. 왜냐? 규모만 커져. 규모만 계속 커지지 주머니에 돈이 쌓이진 않아요. 이사 가야 되잖아 또 막. 그렇게 하지. 10년, 15년 이 정도 돼야 돈이 좀 보이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한 회사잖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용사 빼고도 우리 매출만 연간 130억, 140억 되니까 훌륭한 회사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일본에서 우리가 절대 강세 아니에요. 절대 강자인데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조금 못한 회사는 막 TV 광고해요. 따라가겠냐고. 세상에 물건이 좋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없어요. 마케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시장을 키우는 게 더 빠르지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손해예요. 시장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한 나라만 하기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못 나가요. 다른 나라. 그래서 못 나가서 분양해 주는 거예요. 분양. 공기 간판 명함은 너무 복잡해서 뭐 분양해 줘도 못 파실 거예요. 근데 공기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인도 갈 사람 있으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말레이시아에 팔겠다. 그럼 그게 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못 나가요. 공기 간판 지금 일본에 한 달에 겨우 파는 게 2억 원어치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시장이 2억 원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한 달에 한 50억 팔아야 정상인 시장이라니까요.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 개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를 개척하는데 시간이 무지 걸려요. 랩봉이라는 이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랩봉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팔레트 작업을 하고 나면은 쓰러지지 말라고 랩을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근데 그걸 손으로 하다가 이 사람이 랩봉이라는 정말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우리도 쓰고 있거든요. 그 랩봉 최대경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파냐면 그냥 갖다 줘요. 공장에. 그 랩핑하는 공장에 던져주고 일주일 뒤에 올게. 가져가라고 하면 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사야 돼. 너무 편하니까. 4년, 지금 5년째인데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고객에게 우리 물건을 알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동안 들어가는 돈이 광고비까지 해서 적어도 흑자 나는 데까지 2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한국에서 기반을 잡고 다른 나라에 진출하겠다. 한국에서 기반 잡지 못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일본에 잘 파는 제가 한국의 매출은 0원이에요. 왜냐? 한국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하는 것보다는 해외를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일본으로 넘어가면 진입 장벽 무지 높잖아요. 안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근데 한국에서는 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자금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에 뭐 우리를 팔겠다, 무엇을 팔겠다 하면 인터넷에 홍보할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에 홍보하게 되면 뭐 이게 내가 올려봐야 사이트 만들어봐야 5번째, 10번째 페이지 나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걸 앞으로 당기는 방법은 그렇게 하셨는지? 없죠. 그러니까 티쿤이 그나마 잘한 게 2007년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 구글의 검색어 광고만 했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별짓 다 해봤어요. 진짜 별짓 중에 하나가 그때는 택배 박스 팔 때였어요. 택배 박스 홍보를 노가다로 홍보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본에 야후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야후 경매 사이트. 200, 140, 60이 기본 일본 기본 박스거든요. 이거를 야후 경매 모든 카테고리가 내가 다 등록했어요. 진짜 미친놈처럼. 계속 등록하면은 이 기본이 7일 있으면 떨어져요. 근데 계속 진짜 막 정신없이 계속 등록하는데 어느 날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알았어요. 아, 한 아이템으로 3,000개 이상은 등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3,000개까지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친놈처럼. 근데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지나면 3,000의 7분의 1이면 몇 개예요?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7일 이후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또 너무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본 짓이 팩스 광고 해봤어요. 팩스. 일본의 회사 팩스 번호를 사요. 일본은 사고 팔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거 사가지고 팩스 발송을 해봤어요.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가. 그 다음에 받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주문했는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거는 인터넷 광고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인터넷 광고는 돈만 주면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몇 명이 접속했다는 걸 알고 그 중에 몇 명이 샀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인터넷 광고밖에 할 게 없었어요. 지금은 검색어 광고밖에 할 게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죠. 예를 들면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나 보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그죠? 400만 원이었잖아요. 시작할 때. 오늘 515만 원이 된 거죠. 1100만 원 팔린 거예요. 지금 1시간 25분, 15분 사이에. 이건 N이에요. N. 그러니까 어떤 루트로 티콘 이용사 회원이 되었냐 하는 거예요. 이 메뉴는 우리도 12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프린트라는 이름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냥 검색어로 아도프린트라고 친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나와요. 이해되셨죠? 근데 구글 리스팅 광고하는 경우, 야후 리스팅, 이메일 이런 방법을 써서 마케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 중에 SEO가 검색 최적화 광고입니다. 저건 뭐냐면은 유료 광고는 아닌데 컨텐츠가 좋으면 검색했을 때 상위에 나오게 하는 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좋은 사이트가 위에 나와야지 자기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SEO, 서치 엔 이가 뭐 약자죠? 엔진 맞아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돈은 안 들어. 그리고 효과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좋아서 상위에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1위 만들려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거저먹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명함 스티커 치면 일본에서 1위에 나와요. SEO. 그 방법은 알려드려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제 그 방법을 배워서 컨텐츠가 좋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먹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유리하다. 이것뿐인 거죠. 그래서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간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경쟁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하시면 되고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일본 혹은 베트남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돼요. 검색해서 상위 10개 쇼핑몰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유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비교하지 않는 상품도 많죠. 예를 들어 의류 같은 경우는 뭐 가격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건 참 가격 책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일 부품 잘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파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이분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를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했어요. 근데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1년도 안 돼서 흑자를 내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우리는 또 착각하는 거죠. 나도 하면 1년. 근데 착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 이거 2년 정도는 걸리고 그때까지 3억은 들어간 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저도 돈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까지 했죠. 내가 1년이면 흑자 날 것 같아. 근데 했다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력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고 제가 2007년도에 했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팔리긴 팔리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딱 1년째 IMF 이래 최고 N고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4년 N고가 갔거든요. 2008년부터 12년. 그때 그냥 환차익으로 50억을 벌었어요. 이걸 다 때려 넣은 게 이 티쿤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뭐 지금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하시면 되니까. 예. 저분은 그러면 여기 지금 회원이시고 예. 인스타나 이러한 SNS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회원분은 유일하신가요? 이 저분이 지금 경험을 갖고 계신 일본 쪽에? 패션주는 인스타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저기 거의 지금은 뭐 이분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 좀 들어보겠다 그러면 만나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교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류해서 만나면 되고요. 뭐 민스샵이라고 있었어요. 한국 민스샵의 물건을 받아서 여성 의류를 일본에 파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3개월 만에 흑자를 내더라고. 옷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흑자를 냈냐 그래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채용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일본의 블로그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파워 블로그한테 옷 주고 입히고 사진 찍는 방식으로 3개월 만에 8천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 정말 그게 민스샵 사건이 왜 사건이라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가 2015년부터 했어요. 2015년 무렵 건이에요. 이분이 막 돈을 정말 번 거예요. 근데 원래 하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인테리어 사업도 하니까 여기 돈을 막 계속 쓴 거죠. 그래서 그 팔아 넘겨버린 거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여간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으로 1년 만에 흑자를 내는 분도 계시고 민스샵 같은 분도 계셔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면 너무 고마운 일이고 대개의 경우는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분도 계셔요. 이런 분. 이분은 58년생이에요. 58년생. 그래서 뭐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일본에 팔기 시작했는데 흑자 난 거예요. 또 이분도 4년 걸렸어요. 4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하고도 이제 좀 친하게 지내서 가끔 오시면 물어봐요. 그래서 아유 정말 흑자는 나는데 돈은 없으시죠? 그럼 진짜 맨날 5천만 원만 꺼줄 수 있는데 다들 근데 흑자는 나요. 근데 늘 돈은 없어. 이게 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이제 뭐 힘이 약간 드는 것 뿐이지 완전히 뭐 생활은 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파셔요. 국내 물품이에요? 네, 국내 물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쇄를 해주는 거는 일본에 없어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근데 중국은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거기는 이제 뭐 물 담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물이 빠진다거나 뭐 이래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워낙 하고 또 하나는 종류가 정말 가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단골 고객이 60%예요. 뭐 이분은 그냥 뭐 옛날 그 돈만 지금 5천만 원만 있으면 진짜 자기는 평생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다는데 제가 맨날 그 5천만 원 어떻게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꾸주실래요? 8% 이자 준대.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잘 하셔요. 그다음에 이분 그러니까 이분은 부부가 오신 거예요. 부부가 오셔서 저보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요. 그래서 그때 이거 우리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가져가서 하셔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9개 아이템을 다 분양해 줘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관리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분양해 드릴 때 그때는 저도 잘 몰랐죠. 적어도 1억 정도는 들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부부인데 딱 1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진짜 된다고 보장이 되나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내가 반드시 치료되나요? 그런데 치료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요. 계속 묻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결정을 본인이 해야지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전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이게 제품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저하고 거래할 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돈이 꽤 많이 든다 이거 아시고 하여간 경쟁력은 인터넷에서 조사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원어민이죠. 원어민. 그래서 늘 그 질문 하셔요. 2가지 질문 하시는데 참 단순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인이 좋아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좋아요. 일본 장사니까 무조건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이어야죠. 기왕이면. 근데 이제 이런 데서 계속 실수하세요. 철저히 현지화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뽑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멸망에 이르는 길은 쉽고도 넓은 길이라고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으면 저희 회사에 한국에 근무해요. 예, 인터넷 폰 드릴 거니까 한국에서 하시면 돼요. 사무실 나와서 직접 같이 하시는 거죠. 근데 또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냐면 아까 네일 아트 하는 분은 회사가 없고 자기 집이 회사고 웹 디자이너는 다른 데 근무하고 일본어 원어민자는 또 딴 데 집에서 일해요. 이렇게 해도 잘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자기 기량인데 저는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주의일 뿐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간 원어민자는 또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원어민자는 월급 얼마나 달라 그러나요?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일본 원어민자를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 급여가 한국 같은 레벨에 비하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으시면 되고 어디서 뽑나요? 뭐 잡코리아에서 뽑으면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일러 드릴 겁니다. 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일본 직원을 써보고 했는데 시간을 풀로 떼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들 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이다 보니까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개별적인 경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원어민자가 25명이 여기서 근무했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일본 원어민자도 다 주부잖아요. 주부고 그런 데고 남자는 또 가장이고 자기가 그런 파트타임 일하려는 것보다 자기가 그 온종일 일하는 걸 원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거 편견인 것 같아요. 편견. 한국 상품은 나쁘지 않을까. 그것도 편견. 그다음에 일본어 쇼핑몰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한국하고 다를 거는 언어 다른 거밖에 없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본에 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주도 가는 거에서 30분만 더 가면 일본이고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상해까지 그 왕복 비행기 30만 원짜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편견이에요. 다 편견. 그 편견인 걸 저는 입증했고 또 많은 분들이 티콘하고 하면서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다 입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일본인인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그런 사람 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요. 저희가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죠. 그건 사업자 내는 거는 무조건 내야 되고 일본 사업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사업자를 예, 사업자 내고 우리한테 파는 형식을 취하면 돼요. 그럼 저희는 수출도 그렇게 해도 수출 실적은 다 인정받아요. 그러면 저희는 따로 부가세나 뭐 이런 그런 부분 영세율 받는 거죠. 근데 뭐 부가세 우리한테 받았다가 또 내는 거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검색어 광고부터 해서 광고비가 꽤 지출이 되는데 결제를
아니, 카드로 직접 결제하시면 돼요. 구글 등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하여간 제가 거의 저가 2000년에 회사가 망했어요. 망해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일본 직판을 시작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일단 아이템이 팔리는 거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진짜 하셔라.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해외 직판 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고, 또 아이템이 없으면 티쿤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티쿤은 이미 중국에서도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그 상품을 말레이시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이 없으면 티쿤한테 오셔라. 근데 어떤 조건에서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체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 등록할 때는 거래할 때는 뭐 어떤 절차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가요? 아니, 그냥 100만 원은 가입비 100만 원은 저희들이 받아요. 왜냐하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2달 동안 계속 우리가 얘기를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뭐 세팅할 때 도움을 드리는데, 그거 1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저희한테는 팔려야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거 없어요. 절차는 그냥 그 계약서 쓰고 하면 됩니다. 별로 뭐 절차가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그 물류 관련해서요. 아까 전에 이제 사과하실 때 취업 부분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럼 이제 여기로 보내는 거죠? 지금은 여기로 보내요. 그럼 이제 저희 만약에 회사에서 뭐 판매가 되고 나면 일로 보내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저희 쪽에서 발송한 다음 날 여기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그렇죠. 근데 뭐 별로 그 기간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예. 공식 설명회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개별적으로 상담할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남으셔서 저하고 지금은 좀 더 얘기하다가 한 분 한 분 우리 그 담당자들하고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티쿤은 이미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기 때문에 사실 8% 크진 않거든요. 8% 크지도 않고 티쿤이 해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또 여건이 되면 저희가 아이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상의하면서 해외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회사가 잘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티쿤이 지금은 이제 넘겨버렸지만 인쇄물을 1년에 거의 100억 정도 팔았어요. 100억 정도 팔았는데, 인쇄물 100억을 팔면은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 사주죠. 그 다음에 인쇄도 돌려주죠. 재단하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점심 먹잖아요. 술 마시잖아요. 정말 나라를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개인도 부자 되기가 쉽고, 또 한국에서 물건을 잘 파는 것보다 일본에 잘 파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티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로 애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또 보람이고, 여러분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